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오랜만에 좀 편안한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들으면서 저랑 같이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 보고 얼마나 한국 사회가 잘 안 변하는지, 그리고 패턴이 어느 정도까지 반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편하게 좀 우리 머리를 좀 스트레스를 심하시잖아요. 좀 열고 좀 긴장을 풀고 편하게 하나씩 얼음공장제랑 같이 짚어본다. 이거 분명히 도움 되거든요. 저는 꽤 자주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추가적인 자료 같은 건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어떤 거냐면은 어쨌건 지금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대선은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예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번엔 다르다. 중도 아니면 우클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고는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놈 입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니까 계속 놓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국 사회가 이런 면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은 나왔던 얘기 중에 전세 10년 의무 아니면 무제한 갱신권이 농담이 아니고 나올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요거는 제가 여러분께 좀 댓글을 부탁드리는데 좀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댓글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좀 이런 분들이 이제 꽤 쌓였어요. 너 영상 조회수 올리려고 댓글을 유도하는데 치사하다, 막 좀 되게 안 좋게 써놓으셨는데, 여러분 제 영상이 이 댓글 수 때문에 뭐 약간 조회수가 확 늘어나는 그런 류의 테마를 지닌 채널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저도 배우고, 제가 그러면서 발전할수록 더 좋은 내용을 드릴 수가 있고 좀 더 현실감을 더할 수가 있고, 여러분 내용을 듣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지 제 채널이 그렇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혹시나 나의 댓글이 저한테 도움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정말 그냥 부탁드리는 거고, 제가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혹시 원하시면은 댓글을 부탁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예전에 나왔던 법안들 중에 하나잖아요. 10년 무제한 갱신권이.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보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있잖아요. 토어제를 풀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묶었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던 게 이거예요. 토어제를 묶은 다음에 그 지역이 예전에 어떻게 됐었습니까? 올랐죠. 결론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토어제를 풀었죠. 그럼 당연히 더 올라가죠. 근데 토어제를 또 묶었죠. 토어제를 또 묶으니까 언론에서 토어제 맞아서 시장이 잠잠하다를 또 기사로 썼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죠? 지금 보세요. 더 올라갔어요. 토어제를 하니까 오르고 푸니까 올랐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죠. 오늘 토어제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만했어야 되는데 토어제를 또 묶었어요. 그것도 더 심하게. 어떻게 돼요? 또 올라요. 그리고 토어제 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세 공급이 잘 안 돼요. 이것도 시장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요거 반복이죠. 끝이 아니에요. 임대차 보호법 있죠. 이거 원래 임대기간 전세 1년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거치면서 2년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전세가 폭등을 했어요. 매매가에까지 영향을 줬는데 그때는 1기 신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택지 촉진법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 수용이요. 좀 넘어갔어요. 근데 쭉 지나가다 2020년 7월에 뭘 통과시켰냐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실제로 임대차 2법.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이제 올라간다. 근데 진짜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작용이 되게 심했는데, 신기하게도 2022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꺾이자 사람들은 그걸 점점 더 밀어내면서 까먹었어요. 아, 임대차 3법 같은 걸 통과시키면 가격이 폭등하는구나, 전세가가 폭등하는구나, 이거를 두 눈으로 목도하신 분들이 시장이 꺾이니까 멀리하는 거예요. 야, 저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요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전세 기간을 10년으로 하겠다, 무제한 갱신권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또 부들부들 떠세요. 무서워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이거죠. 이번엔 다를 것 같죠? 아니면 확신이 없죠. 야, 이번엔 시장이 꺾이지 않을까? 완전히 침체되지 않을까?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멈추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말로는 안 하시지만, 말씀 안 하시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10년이나 무한갱신권을 통과시켜도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번에도 폭등합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예전에 있던 사례가 아니죠. 저는 근거가 예전에 있던 사례들이잖아요. 어느 게 가능성이 높겠어요?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임대차법 변경, 이 두 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보 정권이 들었잖아요. 만약에. 그럼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규제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와닿지가 않으신가 봐요. 이재명 후보는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조건이에요. 막 무조건 당선됐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김문수 후보님이나 이준석 후보님이 당선이 돼도 똑같아요. 더 이상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오세훈 시장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토호대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여태까지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는 화폐 가격, 그러니까 화폐 가치죠. 화폐 가치 하락을 유도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냐? 화폐를 찍어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국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랑 기업들이 정부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돈을 얼로 풀지? 국가가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저걸 받을 방법이 뭐가 있나? 이런 거예요. 배급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바라고 있으니까 돈을 풀어야. 아니 여러분, 좀 이 표현은, 여러분 이 표현은 제가 예시로 드는 거니까 부탁드리건데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그냥 예시예요. 강아지가 밥을 줘야 주인으로 섬기잖아요. 주인이 부르면 오고 꼬리치는 이유가 뭐예요? 밥을 주니까. 강아지도 동물이고, 여러분 저도 동물이고, 인간은 동물이잖아요. 저도예요. 그러면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나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가 돈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막 세금도 있고 뭐 이거저거 막 떠오르는데,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뭘로 돈을 벌죠? 국가가 무슨 기능으로 돈을 벌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은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국가는 물건 같은 거 안 만들어요. 국가는 그냥 이 판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데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화폐가 시중에 이미 있는데 또 만들어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희석이 돼요. 결국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의 대가는 국민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화폐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만 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외화나 부동산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화폐를 풀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정부가 힘이 생기고 화폐를 풀 수가 있으면 사람들이 의존하게 되는 거니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풀어서, 화폐를 풀어서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죠. 자산이니까. 그 와중에 한국은 큰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계속 규제하니까 공급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할 때 많이 부족하고 공급이 넘칠 때 너무 넘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에 앞으로 공급량이 부족한데 일부 지방은 미분양이 심하거든요.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정부 시스템 가지고.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진보 정권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유동성을 푸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방향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일단 다른 방향이 아니라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부동산에 왜 관심이 없는지 알아요? 지금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 같은 이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럴 때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투자해야 됩니다. 이럴 때 준비해야 됩니다. 이럴 때 부동산 공부, 투자 이런 거 병행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하면은 안 듣죠. 일단 제 영상을 클릭을 해야 보시는 거잖아요. 이미 클릭하신 분들은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여기다 대고 이럴 때일수록 해야 됩니다.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이때는 사람들이 원래 관심이 없어요. 전 이렇게 관심이 없는 시장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똑같아요. 시장이 또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관심이 생겨서 가격이 올라가면 진보 정권은 또 규제해요. 근데 지금은 규제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유동성은 어차피 풀어요. 그럼 가격은 또 올라가요. 그건 또 벼락거지 얘기 나와요. 그리고 막판에 또 이제 대출 같은 것 때문에 망하는 분들도 이슈 받으면 그때는 또 잘못됐다, 누구 망했다 이런 게 나와요. 쭉 생각을 해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 다음 대통령까지 그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엔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르지도 않아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공급 부족하면 여태까지 공급 부족 3년 누적되면 안 오른 적이 없거든요. 3년 누적 이번에 무조건 나와요. 이거 신경 안 쓰죠. 그리고 전세까지 올라가는 구조로 무조건 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신경 안 쓰죠. 공급이 부족하든 전세 공급이 부족하든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상관없죠. 월세 이대로 계속 올라가면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아직 문제 안 삼고 있죠. 이런 식이에요. 진보 정권이 들어설 건데 그것도 대비가 안 돼 있고 임대차 3법으로 그 난리를 치고도 10년 무제한 갱신권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그냥 듣고 있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혹시 내가 듣던 뭐 이번에도 뭐 다르지 않다. 이번엔 다르다. 뭐 케네스 로우퍼가 쓴 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과거 패턴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거나 공부가 되어 있으면은 전망을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달라 보이고 다른 면들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저도 생각하는 게 있고 임대차법을 또 바꿔서 10년 무제한으로 만들면 제가 또 생각하는 게 있고 유동성을 풀면 또 생각하는 게 있고 똘똘한 한 채도 저는 계속 간다고 보지 않아요. 구조 자체가 그렇거든요. 왜냐면 똘똘한 채가 계속 가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잠시 렐스가 한 100억 가야 되나요? 이상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기본적인 부동산에 들어오는 돈의 총 액수가 있는 건데 무한대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같은 거예요. 중심지부터 오른다. 중심지가 오를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서울 외곽 노도강은 안 된다. 인천은 안 된다. 경기도는 안 된다. 서울이다. 똘똘한 한 채다. 무조건 자산가들에게 합류해야 된다. 이거 예전에도 이미 2번이나 있었던 겁니다. 2번이나. 한 번도 회복하고 반등할 때 전국이 같이 오른 적이 없어요. 한국은. 그런데 이번에도 반응이 똑같아요.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 신기할 정도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생각하는 거 좀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좀 일단 기반으로 해서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틈틈이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은 제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달라 보이겠지만. 그리고 부동산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좀 망각하는 기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끄집어내서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번 대선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좀 또렷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응원합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